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. 자, 아홉 번째 대학 수학이고요. 오늘 아홉 번째는 지난 여덟 번째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인트 슬로프 이퀘이션, 슬로프 인터셉트 폼, 그리고 더 스탠더드 폼 오브 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실 이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형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이 부분이 제가 지금 교재를 보면서 하고 있는지라 음,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정확치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. 혹시 시청하시다가 정확치 않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수정을 해서 영상을 좀 제작해 보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아홉 번째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먼저 포인트 슬로프 이퀘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. 어떤 경우냐? 자, 일단 여러분 한 점과 기울기를 알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. 왜냐면 여기서 포인트가 있고 슬로프가 있으니까 무엇을 의미할 수 있냐면 한 점을 잡아 버리고 슬로프는 우리가 뭐 다른 점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기울기를 m이라고 우리는 뭐 평상시에 뭐 두니까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전 시간에 적었던 이 슬로프 y는 ax 플러스 b라고 한다면 a가 되겠죠.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. 어쩔 때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이야기하고 어쩔 때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. 근데 저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좀 정확하게 표현이 애초에 되어 있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제가 생각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떤 학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대 비난하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영어를 쓸 때 M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슬로프 노테이션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. A랑 B는 단순하게 컨스턴트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상수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.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. 교재에서 대부분 이제 슬로프에 대해서는 m을 표현하면서 이제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x2-x1분의 y2-y1을 설명하는데 제가 전 시간에 설명했을 때는 a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fx는 ax 플러스 b였기 때문에 그 형태를 따라간 거지 m이라고 갑자기 등장하니까 이 m은 어디서 등장했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이 경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 경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큐에이션이니까 네, 당연히 방정식의 형태가 될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이미 기울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x2-x1분의 y2-y1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근데 이 y2와 x2는 무엇인지 모르잖아요. 그럼 그 형태를 우리는 어떤 변수로 두는 거예요. 그럼 이 y2를 y라고 두고 x2를 x라고 둔다면 이 경우는 y-y1이 m의 x-x1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러면 이 x하고 y를 가지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m이 지금 일단 기울기니까 약분을 시켜서 위와 동일하게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고요. 다른 의미로 둔다면 크기가 다른 x1과 x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x-x1은 반드시 0이 될 수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은 것을 여기서 두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경우를 분모를 양변에 곱해 줌으로써
다음과 같은 첫 번째 이퀘이션이 성립하게 한다는 거를 여기서 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밑에 슬로프 인터셉트 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? 제가 이제 전 시간에 절편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요. 이 부분이 바로 y절편입니다. 예, 인터셉트라는 단어를 순간 떠올리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y절편으로 썼는데 이 부분이 바로 여기서도 한글로 좀 번역을 해볼게요.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?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. 기울기와 y절편. 그러면 기울기는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슬로프 m이고요. y 인터셉트는 뭐냐면 0,b라고 설정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b는 컨스턴트니까 위에 얘기했던 이 y는 ax 플러스 b 이 부분을 좀 언급하고 싶었던 거예요. 이번에 n이라고 안 한 이유는 위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 경우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형태일 거예요. 이 경우입니다. 이 경우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슬로프 인터셉트 폼이라고 부를 거고요. 방정식의 형태도 되니까 뭐 상관은 없을 겁니다만 위에는 이퀘이션이고 밑에는 왜 폼이냐 이야기한다면 이퀘이션은 방정식이죠. 결국에는 y는이라고 설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퀘이션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. 아래 이 부분 y는이라고 한 부분은 fx로 바꿀 수가 있는 형태다 보니까 함수의 폼이 된 겁니다. 그 경우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 세 번째, The Standard Form of Line.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표준이 되는 이제 형태가 됩니다.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y는 mx 플러스 뭐 n 이런 형태였죠. 그런데 m은 우리가 뭐였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였습니다. 그렇죠? 그리고 n은 0,n 뭐 이렇게 나오는 형태일 겁니다. 그러면 이 형태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폼의 형태라면 어떤 폼이라고 할까요? 그냥 펑션의 정말 기본이 되는 그런 폼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이 폼은요. 이런 형태입니다. 놀랍게도 이 형태예요. 왜냐하면 ax 플러스 by는 c라고 둔 것이 결국에는 y는 mx 플러스 n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방정식을 먼저 가지고 왔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a와 b는 절대 0이 될 수 없습니다. 근데 둘 다 0이 되면 안 돼요. 일단 이 형태는 그렇고요.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? ax 플러스 by는 c라고 한 것을 좀 끄집어 오겠습니다. 좀 끄집어 올게요. 그러면 이렇게 가져갔을 때 b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c가 되면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c 이라는 형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m이 되는 기울기가 되고요. b분의 c라고 한 부분은 y 인터셉트가 됩니다. 그래서 이 형태가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형태라기보다 함수의 형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스탠다드 폼이 바로 이 ax 플러스 by는 c다라고 하는 형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것기는 별표를 좀 쳐보죠.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될 거고요.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담아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까지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.
8번째 영상, 9번째 영상 지금 연속으로 촬영을 했는데 8번째에서 다뤘던 내용을 조금 더 언급하고 마치도록 할게요. 우리는 선형함수라는 거에서 슬로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 슬로프가 세 가지를 갖는데 파지티브 하느냐, 네거티브 하느냐, 그리고 제로를 갖느냐. 제로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변화는 y쪽에서의 변화를 의미하지 x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다. 그 얘기를 설명드렸고요. fx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거에서 a가 의미하는 것은 슬로프, b가 의미하는 것은 y 인터셉트를 얘기했다. 그리고 슬로프에 대해서는 어떤 정의를 가졌냐면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율이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기호는 슬로프 m이라고 했는데 그 m은 a와 좀 동일한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9번째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세 가지 폼이었습니다만 이 세 가지 폼은 이런 형태가 있구나 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봐주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포인트 슬로프 이퀘이션, 슬로프 인터셉트 폼, 그리고 더 스탠더드 폼 오브 라인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 좀 다뤄봤는데 여기까지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설명이 길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좀 많아서입니다. 어떨 때는 M을 쓰고 어떨 때는 A를 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요.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A와 M을 헷갈리셨다면 지금이라도 좀 잡아 나가셨으면 하고요. 두 번째로는 이 경우가 나중에 여러분이 뭐 2차 함수, 3차 함수 아니면 뭐 초월 함수라고 하죠. 지수함수, 로그함수, 삼각함수 등등등 나오는 형태들에서 기호가 굉장히 많아질 텐데 거기서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. 그 부분을 좀 언급하고 싶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요. 다음 대학 수학의 10번째 영상을 좀 알려드리고 마칠게요. 10번째 영상은 폴리노미얼입니다. 다항식 그리고 다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그 다항함수에서 대표적인 예로 쿼드라틱 펑션과 큐빅 펑션이 있고요. 파워 펑션이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그 내용을 지오지브라와 함께 연결지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.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